특징주로 남영 비비안을 보겠습니다. 남영 비비안은 사실 뭐 평소에 그렇게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죠. 그리고 테마성 이슈도 많이 끼어들지는 않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의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의류 업체라는 게 뭐 제약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아니죠. 특히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 비비안 브랜드 속옷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두각될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께는 굉장히 좀 재미없는 종목으로 많이 꼽혔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까지 이제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이슈는 뭐예요? 네, 매물로 나온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팩트만 체크를 하면은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일부 기사를 보면은 뭐 매물이 확정됐다, M&A 시장에 나왔다라고까지 나오는 기사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공시 내용에서 아직 매각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다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연속 상한가잖아요. 오늘은 밑골이 달았는데 일단 상한가로 붙였어요. 물론 장중에 이제 꺾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맞거든요. 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측에서는 그 결정된 부분은 없다라고 했지만 일단 매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그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업황 둔화입니다. 어, 국내 속옷 시장은 사실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 속옷 시장을 성장률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5%대 성장을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국내 성장률 2% 초반대로 하향시켰는데 속옷 시장이 5년간 연평균 15%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고성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영 비비안이 왜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이 속옷 시장이라는 것은 어때요? 모든 브랜드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외국 브랜드도 다 포함이 된 거고. 그쵸? 근데 이제 국내 그 속옷 브랜드만 따지면 국내 속옷 브랜드는 뭐가 있어요? BYC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비비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 있고요. 오늘 이제 보시면 BYC나 쌍방울도 이 인수 이슈 때문에 같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외국 브랜드 비해서는 국내 업체 성장률은 아주 적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최근 5년 똑같은 기간에 비해서 1%대 성장을 보였어요. 1%대 성장은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이니까 사실은 역성장이에요. 또 일부 업체들은 역성장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 외산 업체들이 국내 속옷 시장까지 좀 장악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속옷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던 업체들도 속옷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해외 브랜드, SPA, 패스트 패션이죠. 그다음에 스포츠웨어 이런 브랜드들이 속옷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뭐 캘빈 클라인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 좀 치고 올라오니까 국내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빠르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도 당연히 좀 각성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이후에 뭔가 기술력이든 가격이든 뭔가 승부를 볼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보시면 BRC 같은 경우 2013년 국내 속옷 시장 점유율 7%대에서 작년에 5%대까지 떨어졌고요. 비비안 같은 경우에도 3%대에서 2%로 같은 기간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SPA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혹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속옷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토종 속옷 업체들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속옷이 기존 토종 속옷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통 속옷 업체들이 이런 스포츠웨어라든지 아니면 H&M을 비롯한 SPA 브랜드의 속옷 시장을 좀 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분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 업체들이 뭔가 이런 부분을 성장성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 속옷 시장 자체는 크게 성장을 하지만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남영 비비안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BYC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매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오늘 속옷업체들이 이제 상승을 보여줬었던 것은 남양 비비안이 이제 실제로 매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인수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수하게 됐을 때는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속옷 시장이 국내 업체들은 저성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매각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남영비비안은 아직 매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매각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시장이 반응한 걸로 봐서는. 근데 이게 매물로 나왔을 때는 비싼 가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국내 속옷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매물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개념이라면 아무래도 기존에 평가받은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와야 이게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싸게 기존에 있는 업체들, BYC가 됐든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남영 비비안을 품에 안게 되면 일단 외형 성장 효과는 가져갈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이 현재 남영 비비안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제 속옷 업체들에도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매각 관련된 내용이 100%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각이 확정되게 되면 관련해서 가격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인수 후보군이 누군지 이런 부분도 모두 다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이슈가 앞으로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슈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한가 2번까지 갔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한가가 풀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염두를 해서 매매를 하셔야겠죠. 특히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하락 추세예요. 그럼 이 급등에 있어서 여기까지 상승한 급등에 있어서 이게 다 매물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시면서 실제로 매각이 확정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